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를 이끌 일론 머스크가 정부 낭비를 근절해 최소 2조 달러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내년 연방정부 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 지출이 6조 7천억 달러였음을 감안한다면 머스크가 말한 2조가 현실화될 경우 연방정부는 지출을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0% 감축은 비현실적이지만 5에서 10% 감축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감세 논의 이전에 이와 같은 지출 축소가 선행되기 시작한다면 채권 시장이 우려하던 국채의 대규모 추가 발행 필요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7선을 돌파하면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예상치 하회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경기의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각각 하회한 것도 달러화의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유로화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확인한 ECB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2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 통계청은 자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한 잠정치 0.2%에서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0.2%, 2분기 마이너스 0.3% 등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하는 중인데요. ECB 정책금리에 민감한 독일의 2년물 국채금리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10만 달러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9만 4천 달러대였던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저승사자로 불리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이 내년 1월에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사이에 5천 달러 넘게 뛰었는데요. 여기에 선거 기간 내내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 직책을 둘 거란 보도까지 나오며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정할 경우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러우 전쟁 리스크가 있었지만 반등하는 엔비디아 주가에 주목을 하면서 주요 3대 지수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블랙웰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추후 주가 전망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피카올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번 주 내내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지수들이 언제쯤 이걸 돌파하게 될지 참 답답합니다. 갈만하면 주저앉고 또 내릴만 하면 또 튀어오르고 그래서 아마 울렁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증시 마감하고 다음 주까지 뭐 예측 정리도 하고 예측과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서 추후에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박스권 장세를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후에 우상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허생 마스터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할 정도로 또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요. 비트코인이든 국내 선물이든 또 뭐 국내 주식이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현재 나스닥 선물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리고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하자 나스닥 선물도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개장 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가 싶더니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시 21분경 281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나마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 0.22% 정도 하락한 27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은 전략을 가기 전에 살짝 저희가 이슈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엔비디아의 반등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엔비디아 추후에 어떻게 보시고 또 기술주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뭐랄까 그 버블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그 닷컴 버블 하시는데 우리가 그뭐 소뚜껑을 보고 놀란 건지 자라를 보고 놀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 기대만 했었던 거죠. 기대치만. 우리가 한마디로 뭐 준비가 안 됐는데 뭐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하나도 받침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그 데이터를 오늘 아침에 보고서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네. 실적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처럼 신기루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이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해요. 시장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 기업들이 그걸 또 맞춰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초과 달성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내린 게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장이 다음 분기 전망치를 자기네들 딴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는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가이던스를 얘기했더니만 야 이거 요즘 들어서 좀 성장률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교 1등한테 전교 0등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뭐 그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겁 없이 높아졌다. 네, 뭐 근거도 없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냐라고들 다들 두려워들 하시고 물어들 보시는데 뭐 장담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전문적으로 증시를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 이 입장이 좀 달라요. 경제학자는 버블이지만 아직은 닷컴 버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2, 3년은 더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2, 3년을 더 간다는 증거나 근거는 뭐가 있느냐? 잠깐 뭐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때 인터넷을 아실 거예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비로 샤크, 두루넷 막 아실걸요? 메가패스 모르시나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네, 인터넷 초창기 때 나왔던 그 중소업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지금 SK, 그다음에 KT, LG가 된 거거든요. 결국 세 쪽으로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단순히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TV, 신문, 라디오 광고에서 막 광고를 하다가 네, 뭐 인터넷도 맨 처음 케이블 쓰다가 그다음에 뭐 광케이블 쓰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결국은 지금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10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AI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뭐 데이터 기반을 깔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했죠? 휴대폰으로 뭐 이커머스 시대 그러면서 막 그게 또 10년이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가 1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2001년도부터 인터넷이 어쩌니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부터 닷컴 버블의 분위기가 막그 냄비에 열 뚝배기가 아니라 냄비에 열 오르듯이 막 올라와서 결국 터졌죠. 그런데 2009년도부터 우리가 뭘 했죠? 휴대폰. 예, 그쪽으로 시대가 좀 변한 거군요. 애플이 이제 그때부터 막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그랬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해봤자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AI 얘기 나온 건 2, 3년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성향, 시장. 근데 20년이라는 게 처음에 베이스 까는데 10년,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까는데 시스템이 거기에서 자라는데 10년. 근데 지금은요, 베이스하고 시스템 같이 깔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베이스를 까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같이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5, 6년은 가지 않을까. 네, 지금으로부터 말고 처음 시작됐던 2년 반, 3년 전부터 시작해서 5, 6년 정도. 그럼 앞으로 2, 3년 정도는 AI로 매년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우려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려한다고 세상이 막 꾸꾸라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제2의 아이폰, 그걸 봐야죠.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쓰러져가는 기업이었고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아시죠? 그 애플 팀쿡을 찾아가서 한번 투자 좀 해줘라고 했는데 팀쿡이 안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팀쿡, 애플 CEO가 가장 큰 인생에서 실수라는 게 일론 머스크를 만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은 전기차 바람을 불고 일어나서 제2의 그 신세계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네,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기업들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게 다들 뭐라 그러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네. 네, 하여튼 양자 컴퓨터. 생각나네요. 네네네네. 양자 컴퓨터. 기업 몇 개가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AI로 가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수라니 어쩌니 막 그러면서 떠오르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어느 게 알짠지 아니면 다 발을 담글지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 보실 때지. 네, 버블이 언제 꺼질까? 겁나요? 겁내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겁 안 낸다고 안 무너질 시장도 아니고 겁낸다고 무너질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다들 생각들 하시거든요. 듣는 게 있으니까. 워런 버핏이 저한테도 질문이 들어요. 워런 버핏이 현금 많이 늘렸다면서요. 근데 그걸 왜 관심을 갖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워런 버핏이 현금을 비중화를 늘리는 시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455조 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이 넘거든요. 워런 버핏이 조금만 무리하면 대출 끌었으면 우리나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 가로줄을 그어보면 지금 역대급이에요. 그렇죠?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현금을 마련해 놓은 적이 없지만 이것도 30%가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는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현금이 늘어났던 시기였거든요. 워런 버핏이 현금을 늘렸을 때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 아니야. 그 쟁여놓은 현금으로 주식을 살 때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기우고 이 양반이 지금 주식 사나 안 사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2000년대죠. 2000년대도 현금을 늘렸는데 이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현금을 줄였어요. 왜 줄였을까요? 빼돌린 건 아니고 기업을 샀다는 얘기죠. 주식을. 그러면서 닷컴 버블 터졌고 2008년에도 금융위기 터졌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늘렸다면 이제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왜 사겠습니까? 싸니까. 시장보다 싸니까 사는 거죠. 싸다는 얘기는 주식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아니면 시장이 그 정도를 초월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거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건 워런 버핏이 이제 뭘 사나?
아니면 현금을 만드는지 둘째치고 뭘 사나? 얼마나 샀나? 예, 그걸 관심을 가지시는 게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그런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워방꿀이라고 해서 유행이 많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뭘 사면 이제부터 뭘 사면 나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만 잘 보셔도 경제 위기, 침체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대응할 수 있고. 근데 우리 해외 선물은 뭐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관심을 가져두시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에서 막 피말리고 그런 것도 없이 매일 또 매주 매달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또 생활을 꾸려나갈 수도 있고 뭐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외 선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한 주식들의 경우에는 현재 기대만 가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실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이 AI 관련해서는 2, 3년 동안 또 관련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파생된 또 추후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기업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 고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건 기우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혹시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선물의 경우에는 또 하락에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해외 선물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왜 매수일까요? 지금 나스닥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PCE 발표가 땡겨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미장이 휴장 또는 그거하고 있어서 조기 종료해서 땡겨졌습니다. 수요일 날 PCE 발표 이후에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12월에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 지금 말들이 많은데 뭐 페드워치 보더라도 지금 팽팽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파월이 좀 정치 색깔을 띠고 있어서 트럼프한테 이쁨 받으려면 1월 달에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12월 달에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동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시장이 지금 횡보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거나.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넘게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위아래로 튀긴 했지만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 지금 10월하고 12월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센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센터에 있습니다. 위로 가지도 않고 밑으로 가지도 않고 이 중간에서 지금 방랑자처럼 배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배회를 하겠습니까? 좋으면 위로 갈 거고 안 좋으면 밑으로 갈 건데 이 센터에서 있다는 얘기는 결국 보고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는 시장은 미리 실망할 거거든요. 미리 실망할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증시가 나락으로 간 적은 없으니까요. 꾸준히 우상향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감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여기다가 그어놨는데 제가 너무 많이 길었나 7초를 찍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775 아직 유효하고요. 요 자리 밑에까지 740까지 742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음운 하단 상단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일목의 마스터 과정, 3일 마스터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들어오시면 이런 자리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상방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막 물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내려오면 음운대 상단 하단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로 가야 할지 잘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추후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타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하단과 상단인 2742포인트와 또 2775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잘 필기해 두시고 이 자리가 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 네. 비트코인 이제 10만 달러가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빨라요. 네, 저는 왠지 주말에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비트코인 아시는 분들은 주말에 터치할 거라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아 그래요? 대표님은 네, 제가 몰라서 비트코인 그런가 안 봅니다. 하시는군요. 네, 네. 주말에는 그냥 왔다 갔다 놀다가 제자리에 오는 게 많아서. 아, 네. 근데 비트코인이 좋은 건 24시간 움직인다는 거고 365일. 네. 나쁜 건 24시간 360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건 주말에 심심하지 않다는 거지만 나쁜 건 가족들과 주말에 같이 있다 보면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발 담궈 놓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휴대폰 보고 계실 겁니다. 옆에서 뭐 배우자분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그만 보라고 할 정도로 보고 계실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분간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죽는다면 1월 중순에 트럼프 그 취임할 때 한번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위험 자산이 한번 출렁거리지 않을까. 네, 다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안 보고 있고 다들 트럼프 취임할 때쯤 한번 문제가 뭔가 생기지 않을까.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시장이 이제 하잖아요. 내가 이제 기대를 뭐 10만큼 했는데 트럼프는 8을 해주고 있고 아니면 내가 기대를 5만큼 했는데 트럼프는 8을 해주고 있고 기대감의 차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쭉쭉 매일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12월 말까지 다들 8만 5천 9만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만이 코앞이니까 이미 CME에서는 제가 알기로 10만을 찍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있으니까 10만이면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억이지만 미국은 10만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적당히 눌렀을 때 빨리빨리 매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이번 달 사이클은 17만 2억 정도 되죠. 그 정도로 받다가 지금 벌써 이번 달 사이클이라면 올해 사이클 이번 반감기 사이클 다들 내년 한 가을 겨울까지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17만이라 그러면 한 60% 70%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1년 동안 60% 70%밖에 못 올라간다? 지금 20만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에서 돈을 버시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아니면 누구처럼 막 2년 3년 물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힘들어지니까 그 자리들은 뭐 되게 지금 쉽게 보여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뭐 평범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여기 보시면 걸리잖아요. 왼쪽을 보시면 걸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걸립니다. 또 여기도 내려오면 이쯤에서 받아오시면 되겠죠? 이쯤에서 받아오시면 또 걸려요. 한 번씩 걸립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세를 규칙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매물대 자리에서 아니면 지리 저항 라인에서. 그럼 이게 지금 15분봉으로 보고 있는 거고 보통은 추세는 1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핑크색에 닿죠? 이 핑크색 어디서 많이 보던 색 아니세요? 이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전환선도 아니고 기준선. 여기서 기준선 살짝 오버했지만 기준선.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일목균형표는 이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목균형표는 평균치를 최대 극대화해가지고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평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배워두시는 게 좋은 거고 누구한테 가서 어렵게 배우지 마시고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일목이 마스터 3일 마스터 과정 체험하시면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해외 선물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쓸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이걸로 매매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말씀하시죠. 마선이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일목균형표의 이 전환선을 잘 보게 되면 비트코인 매수 자리랑 매도 자리도 나오나요? 기준선이죠. 네, 기준선. 아, 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기준선하고 일목구름 하단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도든. 보통 포인트 자리가 거긴데 아무 때나 막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난 그럼 거기서만 매수 받아야지. 아니 어쩔 때는 거기고 어쩔 때는 살짝 미치고 그 근처긴 합니다. 정확한 타점 거기가 지지가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는 다들 이유가 있겠죠. 뭐 100% 맞으면은 나스닥은 그죠? 그 비트코인 안 떨어집니다. 그죠? 기준선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0% 맞다면 100% 지지가 된다면 나스닥도 절대 떨어질 일 없는 거지만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의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지지가 안 되고 왜 지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배워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기준선 지지를 배워가서 이게 아니고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이해하고 싶네요. 월요일 날 무료 강연회가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저녁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매매하는 것도 보시고 오전에 항생, 저녁에 나스닥
보시고 그리고 1박 2일 마스터 3일 과정 들어오시면 뭐 다음 주 쉽게 후딱후딱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람도 있으실 거고 계좌도 빵빵해지실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당분간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내년까지 17만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해외 선물로 돈을 벌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의 일목균형표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우 전쟁 격화로 인해서 어제 상승한 오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살아있지만 현재 하락을 하다가 방금 지금 또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강보합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11시 23분경 70.21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2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파란불을 켜던 오일인데 일단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왜 매도일까요? 이게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순간 관계상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미증시 개장할 때 됐으니까. 자, 그 월물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 보시면 이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왼쪽에 보시면 박스입니다. 그죠?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 양운 하단이죠. 양운 하단까지는 올라왔지만 턱걸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72달러 선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자리가 양운이 되기 전에는 이 양운 상단을 구름이 캔들이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72달러 전후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왜 드릴까요? 여기서 매수 잡지 마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매수 잡아봤자 40티 꼴랑 먹고 쭈르르르륵 내려가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수보다는 이제 올라오면 71달러를 넘어온다. 그러면 이제 매도 관점에서 준비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는요. 매수는 여기 어디죠? 68달러 중반 이후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영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 대응에서는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죠. 박스권인데 상단에서 매수 잡고 뭐 돌파 매매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좀 보시는 게 그럼 지정학적 위치 어쩌고저쩌고 이 당시에도 여기 지금 몇 달이죠? 두 달째 지정학적인 위치,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유로 박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박스 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 무리한 일을 좀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한테 지난 1000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하필 지금 미사일 사정거래를 해제하고 대인지례를 주고 싸우라고 불 붙이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일도 계속 박스를 치고 있는 거고 떨어질만 하면 리스크가 온이 되고 올라갈만 하면 리스크가 오프가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 오일이 지금 72달러를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71달러 중반대부터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자리를 잠깐 봐드리면 이게 차트가 표시가 안 될 텐데 70.80 내려오면 일단 매수 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들이죠. 많이 걸리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68.80 과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는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68.6580 요 사이 70 정도 잠깐만요. 80이 낫겠네요. 80 안 올 수도 있으니까 80 대응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죠. 70.40에서 매도를 받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35 양ун 상단이죠. 만약에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지금 960티 차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올 때 중요한 건 여기 이 앞자리가 양운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핑크색이 되면 여기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운이 되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위로는 70.35 그 위로는 일봉을 보시면 이 자리죠? 어디죠? 이 자리입니다. 71.30 이렇게 100틱 단위로 좀 보시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일의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셨고요. 72달러 전후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71점 후반대, 중후반대 정도부터는 매도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0.56% 정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서 매수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 그렇죠. 예. 네. 수요라기보다 그냥 자산이니까 자산이니까 금리는 내려갈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뺐죠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뺐습니다. 더 간다 했는데 결국은 어디죠? 예, 여기 양운 상 하단. 그리고 뭐죠? 122평선 여기에서 딱 크로스 맞고 올라왔고 그리고 네, 지금 여기 앞에 음문이긴 하지만 이게 곧 바뀔 가능성도 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는 지금 여기서 일봉상에서 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잠깐만요. 체크를 해보죠.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한 이쯤 됩니다. 2680이죠. 2680 그리고 이 자리가 네, 2657 5657 이렇게 두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딱 올라갔을 때 62평선하고 네 22평선 여기 보시면 22평선이 2681이네요. 2680 근데 내려오면 따라서 내려올 거니까 2680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예 여기 2680 그리고 62평선 265네 265 네 죄송합니다. 265네 2657이 아니라 저보다 당연히 이 수치가 더 정확하겠죠. 네, 이건 W자 누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마우스 우측 버튼 W 하면 실시간으로 현재 이평선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수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골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한번 보내면 그 끝장을 내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2,800에서 2,550 이게 얼마죠? 2,500인가요? 2,500 포인트. 야 아니요 맞죠? 2,500틱이죠. 2,500틱. 네, 2,500틱. 2,500틱이면 예, 한 틱당 야, 대충 10,000원만 잡아도 여기서 들고 있으면 그냥 2,500만 원이 까질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손절은 필수. 예, 미련 갖지 마시고 예, 만약 오버되면 손절하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보고 다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네, 현재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저희 만세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네, 네네. 한 틱 오차 없이 정확하게 네. 예, 요 자리죠. 요 자리 77로 찍고 77을 찍고 100틱 정도 올라갔습니다. 25포인트.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끊어가십시오. 끊어가세요. 자꾸 오버해서 내가 그동안 막 손실 난 거를 보상을 오늘 하루에 받을 것처럼 받으려고
네, 결혼 늦게 그 노처녀 노총각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죠. 자기 인생이 누구 때문에 손해 난 것도 없는데 오늘 이 맞선 이 소개팅으로 모든 걸 보상받으려는 듯한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마디까라는 걸 지켜가면 좋은 거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775죠. 여기 775였습니다. 775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목균형표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이평선 볼린저 밴드보다 일목균형표를 좀 더 어렵게 보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그만큼 쉽고 잘 맞는 게 일목균형표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일목의 마스터 과정, 3일 과정, 3일 동안 화수목 진행이 되니까요. 오시면 이런 내용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나스닥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PC 발표 전까지는 횡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라갈 이유가 없고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막 갑자기 확전되고 하면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다 또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뭔가 트럼프 당선자가 아주 큰 이슈를 발표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현재 상태라면 PC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마디가별로 구간별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좀 빨리빨리 누적해서 쌓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일단 또 한번 노려볼지 아니면 오늘은 그만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한다고 하실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100틱 정도면 대충 우리 같은 경우는 좀 100틱 정도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 매매 이렇게 하니까 100틱 정도면 저희는 그냥 리뷰하고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더 할 경우도 있어요. 더 할 경우는 장세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 아니 장세가 좋은 경우, 어제처럼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오늘 장세는 금요일 장세는 그런 장세는 없으니까 지표가 없는 한 갑자기 급락과 급등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을 담보로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들 참고하셔서 그 원리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보다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원리대로 적용하셔서 구름대 상단 하단 보시면서 매도 하시면 수익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셔서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스닥 선물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PC 발표 전까지는 다소 관망하는 장세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오늘 또 한 번 매수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775선과 그리고 2742포인트 계속해서 같은 자리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들어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께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골드도 한번 쭉 짚어주실까요? 네, 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 왔습니다. 네. 35를 찍고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7틱, 10틱 어디까지 움직였어 지금? 지금 여기서 구름대 상단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70.35. 정확하게 70.35.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떨어졌네요. 지금 70.35 찍었고 10틱이든 20틱이든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게 말씀드렸죠.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런 구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도 상단. 그래서 20, 30트 구간에서 잘라서 수익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골드도 자리가 올까요? 지금 올랑말랑 하는데요. 지금 2680 말씀드렸거든요. 2680 21이평선. 2680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만약에 성격 급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가 122평선이죠. 122평선 여기가 지금 자리가 2684 정도겠네요. 2684에서 매수 받아보시면 됩니다. 나는 좀 성격 급해 하시는 분들은 40틱 앞에서 받아보시면 되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2680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오일은 맞고 계속해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손절이 나면 한 20틱 단위로 20틱, 25틱 정도 보시고 손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오일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오일 통해서 지금 또 수익을 나오고 계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오일과 골드 구체적인 자리를 딱딱 짚어주시는데 그 지점에서 지지 혹은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다 모두 지금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찍먹을 할 수 있게 맛보기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네. 이런 그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그 헛발질하지 않게끔 네. 네, 헛발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네, 아 내가 저래서 헛발질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승률 높은 플랜 ABC 기법 이름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ABC. 특히 뭐 특정 광고라는 건 아니고 그 이름은 그냥 ABC 순서대로 지은 거고 우리가 뭐랄까 횡보 조정에서 그 추세에서 수익을 번다 하더라도 횡보 조정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횡보 조정이 나오면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그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기 이평선, 5이평선, 그다음 20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쓰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타점을 잘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얇다 보니까 지지장이 얇다 보니까 꼬입니다. 막 꼬여가지고 결국 손실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횡보 조정을 구름대로 알 수 있느냐?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그럼 오늘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랜 ABC 기법 처음에 플랜 A는 전환선 기준선, 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이 우리가 구름대 변곡이라 그래서 난 정배열 먹고 싶어, 역배열 먹고 싶어,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 식사하셔도 됩니다. 네, 언제 나올지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배열 그 단기 평선이 5, 20, 60 이런 식으로 위로 뻗는 게 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또 우리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역배열은 거꾸로고 그리고 플랜 B 후행스팬입니다. 이 보라색 후행스팬이 상방으로 돌파하냐 하방으로 돌파하냐. 어저께 잘 보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육방에 계신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플랜 B 후행스팬 하나만으로도 400틱, 300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거니까 이거 무료 강의로 체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추세를 먹으려고 그러면 뭐 쭉쭉 뻗어가는 건 좋은데 구름대 모양을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쭉 일자로 뻗습니다. 구름대가 뻗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몰라서 우리가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더 갈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락도 구름대가 짝짝 뻗는 겁니다. 이평선도 쫙 뻗죠. 마찬가지로 구름대도 뻗습니다. 그런데 구름대가 보시면 여기서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나오는 모양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자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딱 평평하게 쓰면서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잠깐만요. 네, 횡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대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서 네, 컴퓨터가 오늘 마음처럼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는 것 네, 같습니다. 마음이 급한데 네.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그럼 키보드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우스 문제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지금 플랜 ABC 지금 마스터님의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플랜 ABC와 일목균형표만 잘 알아두셔도 또 여러분들 어느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스터님이 지금 좀 마우스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파동이 조정 파동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 저점도 고점도 서로 갱신이 되면서 움직이니까 박스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얌전한 박스. 제가 갖고 온 거는 왼쪽 거는 얌전한 박스, 오른쪽 거는 얌전하지 않은 박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딱 이렇게 보시면 센터가 맞습니다. 센터 구름대 하단이 쫙 그거 보시면 일자로 여기서 딱 일자로 쫙 일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로 일치하죠? 일자로 일치합니다. 그 얘기가 뭐죠? 52개의 캔들의 중간값 62평선에 해당되는 선행스팬2가 그냥 바닥에서 딱 일자로 양운 우문을 여기서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대를 딱 보실 때 우리 공부방에서 같이 매매하다 보면 지금 횡보인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박스입니다. 네, 그렇게 박스일 경우에 이런 박스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잘 가다가 갑자기 씁니다. 난 여기서 막 매수 따라잡았는데 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그 쓰는 이유가 앞자리가 이렇게 평평해지면 쓰는 겁니다. 이럴 때 돌파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고점 매도를 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난 자신 없다 하시면 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지 포인트. 언제까지? 이 구름대가 닿아야지만 보통 출발하거든요. 가까워져야지만 출발합니다. 물론 닿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있습니다. 워낙 센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럼 이게 해소가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해소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얇든 얘기는 이거죠. 이 공간이 얇든 아니면 두껍든 어차피 조정은 나옵니다. 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힘이 센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교정의 깊이가 깊을 수 있다. 거꾸로 알고 계신 거죠. 이 두께는 네 자리에 있을 경우에 이 캔들, 현재 캔들 기준 밑에 있을 경우에는 지지 저항력이 강하지만 만약에 앞에 이렇게 두꺼운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횡보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해결될지 3번부터 보도록 하죠. 3번을 보면 3번을 보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를 거쳐서 어떻게 되죠? 구름대가 모아졌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이제 가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거는 이제 좀 우리 캔들 카운팅이라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캔들의 이제 뭐 개수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점들 따라다니죠. 이 점들은 우리 공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누구도 장담하건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이걸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해를 하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대략 예측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목의 마이스터 3일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4번 파동도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두꺼웠었죠. 여기서 두꺼웠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구름대가 모아지고 언제? 이럴 때 상단 하단 모두 다 위로 가기 시작할 때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돌파 매매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죠? 상단이 이 상태에서 상단이 살짝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단이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단이 올라갈 때 이제 갈 준비가 됐구나. 매수 입장에서는 갈 준비가 됐구나. 매도도 마찬가지죠. 갈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단이 들려서 같이 올라가면 그냥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돌파 매매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돌파 매매하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갈 것 같다 그래서 막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우리 비트코인 할 때 보셨죠? 비트코인 할 때도 여기서 기준선 지지를 봤죠? 기준선 지지 봤습니다. 이게 뭐 아무 때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받는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방송 서울경제 TV 해선시대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여기에서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 들어오시면 그런 내용들은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그거를 써먹을 수 있게끔 실제 차트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도 같이 낼 수 있으면 내는 것도 괜찮은 거고 좋은 거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 그다음 저녁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제가 또 이 일목균형표 외에 다른 이평선 쓰시는 분들 위해서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강의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분이든 5분이든 그러면 다들 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도움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률이 높은 ABC 기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수익이 나는 것일 텐데요. 그 적용 방법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미국 10월의 PCE가 연준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주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현재 박스권을 깰 추세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목균형표 음운 상하단인 2775에서 2742포인트 선에서 매수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양운 하단까지 올라왔지만 72달러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일목균형표 71달러 중반선에서 매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구름대가 양운으로 바뀌면 포지션을 청산하자고 하셨고요. 매수 진입을 원한다면 68.80달러까지 눌림 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일본 기준 20일 이평선 2,680달러 또는 60일 이평선 2,655달러에서 매수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